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면서 새해가 밝아오고 그러면서 나이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간헐적으로 우리가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이가 주는 즐거움이 반드시 또 있거든요. 고마움이 있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참 어려워진 게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새로운 사람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참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랑 막 또 싸우다가도 아유, 그냥 얘랑 가자, 뭘 또 새로 사귀냐 이러면서 쭉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늘 모실 이분을 설명을 하자면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이런 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늘 갖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저랑 워낙 반대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 있을 것 같은 탤런트 이현경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딸이라 행복한 배우 MBC 공채 탤런트 이현경. 드라마 시루섬의 헤로인이자 뮤지컬 배우 민영기의 부인인 연기 경력 22년 차의 베테랑 배우 이현경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작년이 20주년이었어요. 이봐. 디너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SBS 처음 개국을 할 때 반갑습니다. 옛날 사람 같이 만나서 보죠. 이런 그 나이트에서 들이 부킹을 해주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이 계속 몇 시간이 이렇게 토해져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내가 내 몸으로 겪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갖고 싶어. 이런 친구 갖고 싶어. 참한 친구 갖고 여기 싶다. 듣다가 네, 쑥스러워서. 쑥스럽죠. 그러니까 네. 안녕, 난 정선이라고 해. 막 이런 되게 어색하게 막 신학기 되면 다가가서 네. 진짜 당당하게 친구 신청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과는 못 됐었어요. 네. 약간 학교 다닐 땐 약간 내성적인 것도 음. 있어서. 어땠어요, 이현경 씨는? 저도 있는지 없는지. 네. 약간 이렇게 네. 심령 사진처럼 네. 조용히 다니는. 그냥 집에 꿀 발라놓은. 집에 꿀 발라놓은 네, 집학교. 에. 집에 꿀 발라놨냐? 네. 거기 왜 그렇게 불이 나게 가는 그냥 거야? 이렇게 종치면 바로 없어지고. 딱 그런 것 같아요. 에. 근데 제가 워낙 이현경 씨를 이제 모임을 통해서도 가끔 뵙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방송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얼굴 보고 인사할 에. 경우가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왜. 맞아. 가끔은 뭐 스치듯. 맞아요. 항상 스치듯 몇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래 대화할 기회를 못 잡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1대1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1대1이야. 이제 긴장하지 마세요. 예, 덕분에. 예, 편안하게 네. 일단 우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 그 아리따운 미모로 1대1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C채널에서는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또 연초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네. 저야말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해요. 몇 개월 전에 시채널에 또 출연을 해주셨구나.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럼 하여튼 2, 3년 만에 네. 시채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해주셨는데 크리스찬인 건 익히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오랜 세월 또 못 보고 지내서 크리스찬이신 거를 잠깐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출연자 명단에 이분 크리스찬이었어. 생각이 나면서 문득 반가운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뭐든 너무 조용조용하니까 하는지. 아니, 연예인이 이렇게 조용조용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여배우가. 근데도 진짜 오랜 세월, 데뷔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3기로 데뷔한 거는 94년도니까. 이봐. 작년이 20주년이었어요. 이봐. 디너쇼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아주 보통 연예인들 네. 중에 개그맨들은 이쯤 되면 이제 디너쇼 가자고 그러는데 이 배우시라. 저희 이봐, 뭐 막상막하야. 그렇죠. 중견으로 훌쩍.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이현경 씨에 대해서 되게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은 진짜 엄청 조용하고 엄청 왜 낯가릴 것 같고 엄청 연예인 생활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머 근데 진짜 꽤 꾸준히 오래도록 한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건강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역시도 정말 맞아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거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놀라죠. 야, 놀라고. 네가 배우를 네, 그리고 또 저희 왜 기술을 들어가면 담임 PD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네. 그분은 처음 이제 23기들 25명을 네. 뽑아놓고 개인 면담을 하는데 저보고는 첫 마디가 그냥 얌전히 시집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자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최주유 씨, 이민영 씨, 저 이렇게 17 여자 중에 이거 이렇게 봐요. 남아있는 예. 거예요. 남아있는 자가 승자입니다. 네. 제가 보기론 그렇습니다. 남기조차 힘든 사회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예. 근데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소개를 더 보완을 해드릴게요. 서울예술대학 무용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딱 그림이 무용과잖아요. 한국 네. 대박, 한국무용. 정말 온몸이 곡선이잖아. 그리고 1994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셨는데요. 야, 이 작품이 진짜 되게 오랜만에 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행복, 네. 허준, 허준. 천둥소리, 얼음꽃 알아요. 아, 네. 천추태우 알아요. 다 함께 차차차, 순금의 땅까지. 네. 최근에 이제 순금의 땅이 한 1년 네, 정도 1년 되셨죠. 됐어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한 시청자였습니다. 아, 보셨구나. 어머니. 아, 이 뭐 순금의 땅은 정말 네. 모든 어머님들의 어떤 사랑을 받은 아,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에 출연하면서 정말 여러분께 꾸준히 어필을 하고 저 배우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 믿을만해 이런 아주 명성을요 차분하게 쌓으신 분입니다.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용을 전공한 건데 네. 한국 무용입니다. 네. 어릴 목표가 때부터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의 네. 꿈은 어릴 때부터 무용과를 가서 학교도 뭐 제가 정해놓은 그 학교에 가서 무용단에 들어가서 네. 뭐 당연히 그냥 나는 이제 아. 그쪽이다라는 네. 뭐 다른 쪽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입시 때 저한테는 시험이었어요. 네. 그 원장님이 네. 음악 녹음을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녹음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을 받으시고 아끼시려고 네. 본인이 녹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레오인데 모노로 녹음을 하셔갖고 제가 입시용 음악 음악을. 이제 그러니까 실기를 봐야 되는데 그 실기에 필요한 음악을 음악을. 스테레오인데 모노로 모노로. 개인이 테이프로 예, 이렇게 녹음을 하셔갖고 실기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살풀이 전공이었는데 교수님이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박수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이제 살풀이를 쳤어요. 박수로 박자를 눈물이 이렇게. 나요? 아니 하긴 억울해서 그렇죠. 눈물이 나오죠.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살풀인데.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도 감정이입 제대로 되고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약간 우리 과인데? 약간 우리 과 아니야? 아니 얼굴만 이뻤지 뭐 상황이 다 완전 시트콤 우리 과인데? 그래서요.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내심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 준비 안 된 거는 준비 신경적이야. 되지 않은 자세 억울해. 실격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사촌 언니가 서울 예전을 그 당시엔 다니고 서울 있었는데, 예전이었어요. 서울예술전문대. 그래서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그쪽을 이제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네. 정말 할 수 없이 지원을 한 곳이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이 떠밀려갔다 싶었던 곳에서 보석을 발견하기도 네.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기도 네. 하고 나중에 돌아서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뒤돌아보면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뭔가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닐 때는 그냥 순응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지나왔을 때는 음. 다 이유가 있고. 그렇죠. 최고로 좋은 거를 제일 좋은 시간대에 주실 텐데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교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니까. 네, 그렇죠. 아유, 근데 교수님이 정말 꽁트 기질이 다분하시다. 아, 그 와중에 또 돈을 또 챙기셨으니까 모노로 녹음을 하시는 그 네. 과정이 그게 아니 사실 제가 고3 때 아빠가 이제 네. 사업이 잘 안 되셔갖고 음. 고3 때 갑자기 이제 입시며 작품비며 이걸 해야 되는데 아. 원장님 오랜 시간 했으니까 그걸 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감해 주신 거에 대한 대가인 그렇네요. 거죠, 결국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퉁. 네, 그렇죠. 이제 퉁 치고 끝났네. 그렇죠. 네. 근데 20년 지났으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추억으로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때는 얼마나 그때는 약이 진짜 올랐을까 사실은. 그죠? 막 하루 막 방에 들어가서 계속 울었어요. 그렇구나. 아까부터 계속 이제 이미지 얘기를 해서 좀 속으로 약간 죄송하기도 했던 게 배우는 사실 이런 거 너무 국한되는 이미지 싫어할 텐데. 네. 사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은 적은 없었어요? 얼마 참하고 전 얌전한 이미지 때문에. 맞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기로 하고 리딩을 갔어요. 처음 있는 일인데 리딩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PD님한테 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없으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일명 이제 거절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미지를 예상하셨대요? 이제 아이도 낳고 조금은 이제 아줌마스러운 거? 그런 느낌을 바라셨는데 살도 좀 이렇게 좀 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연기라는 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같이 전달만 보는 시청자와 이 전달이 되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감독님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그 틀이 틀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서서히 벗어가고 있는 와중에 좀 더 이제 과감하게 그 부분을 벗어버려야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두고 그 의문은 늘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렇구나. 20대부터 좀 답답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험 부족에 의한 좀 배우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감정적인 경험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니 늘 부족한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저 스스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볼 때에는 훨씬 아직도 덜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아줌마 역할 아줌마처럼 하는 배우 많잖아요. 그러면 아줌마 역할 조금 다른 아줌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인연이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영경 씨가 억지로 막 이렇게 밥솥에 밥 비워 먹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되게 고상한 푼수 있잖아요. 되게, 사자성어 쓰는데 한자씩 틀리거나 나름 캐릭터는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연이 안 닿아서 그런 거지 문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거 너무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시간이 되게 오래도록 걸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막 신인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해요. 뭐 이렇게 세상 경험을 다 해봐야 뭔가 좀 우러난 연기를 할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연기를 위해서는 진짜 다 겪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결혼도 한 4번 해야 되구나. 그럼 뭐 정말 신들린 연기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자기 살을 깎아가지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내면의 성찰이 깊으면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렇죠. 저는 그거는 그 피디님 취향인 건데 소개팅 나가서 한 사람이 나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전체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 계속 이제 이력을 살펴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출연작이 많으셨잖아요. 22년 차 배우입니다. 네, 벌써 22년. 22년 차. 네. 건망증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지금 되게 춥잖아요. 저는 추울 때 생각하면 두 작품이 생각나요. 허준이라는 작품에서 지금도 겨울이었지. 민속촌에서 혹겹의 한복을 입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 왕족이면 좀 뭐 안에다가 이렇게 음. 갖추어서 해야 막 되는데. 껴 입더라고요. 청바지도 껴 입고 막 핫팩도 넣고 근데 저희는 서민이니까 의녀였잖아요. 의녀. 그래서 얇은 맞아요. 얇은 옷에 공단도 아니고 너무 추웠고 그리고 신일 때 이제 인터뷰를 해요. 어떤 작품을 하고 싶냐. 네. 그럼 뭐 미니의 주인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일대기를 그린 그 작품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노여까지. 근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지금은 그렇고 나이가 한 10년 후쯤 돼서 좀 내 연륜의 깊이가 쌓이면 그런 작품 하고 싶다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공중파에서는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기독교 방송국의 네. 창사특집극으로 시루섬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최초로 이렇게 그래요? 예. 시루섬이요? 시루섬. 예. 봐야겠다 한번. 아니 보시면 그게 이제 어떤 여인의 일대기를 그린. 네, 문준경 전도사님의 일대기인데 네. 같이 해주신 분이 이제 고은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임동진 목사님, 뭐 송재호 선배님, 정영수 선배님 이렇게 다 내로라 하는 분들 다 어르신 분들이 맞아요.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네. 한 달을 막 목포 이런 데에서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또 추웠어. 너무 추웠어요 그때도.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한 달 안에 끝내야 하다 보니까 12시에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나가야 돼요. 그럼 12시에 막 추위 떨고 이제 숙소로 오면 몸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 몸살 걸리면 내일 어떻게 촬영을 하지 하는데 또 한 몇 시간 자고 나면 그 회복이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거는 11월에 시작이 돼서 이제 12월쯤 갔는데 기도를 할 때는 그 바닷가 들어가는 씬이 있어요. 완전히 몸이 겨울에? 예, 겨우 한겨울에 목포 난 이래서 바닷가. 드라마를 못해. 내가 얼굴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참을성이 없어. 추위에 약해서. 다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쳐다봐? 네,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제발 그 씬을 덜 추울 때 할 수 있게 좀 앞에 씬이 좀 있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일 추운 날 걸리고 제일 추운 날에 또 그 씬을 찍으면 몸에 한기가 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게 마지막 씬이 되면 좋은데 막바지가 되니까 못 찍은 씬이 있다 보니 목포 그 바닷가 한복판에서 새벽 6시 해 뜰 때까지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또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 기억을 미리 잃을 수가 없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감사한 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죠. 무슨 바세린을 발라서 랩을 막 몸에 칭칭 감으면 뭐 물이 들 스며들어서 괜찮다. 뭐 아니에요. 발을 들어가는 순간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더 추운 거예요. 랩으로 저장을 하는 거지. 더. 물기를.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송재호 그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신기한 게 한 5번 엔진 나서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물 차는 그 깊이를 들어갔는데도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그게 지금 잊지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그 기억.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잊지 못할 드라마 얘기하다 갑자기 성령 체험으로 가는데 여기는 어차피 힐링 그렇죠. 회복 드라마라는 회복 토크쇼니까 희한해. 우리는 성령 체험하면 뭐 정수리로 빛이 뚫고 들어야 되고 막 천사들이 나팔 소리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판타지로. 네. 근데 이게 사실 일상에서의 성령 체험이잖아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네. 가능하게 됐을 때, 내가 그 힘을 받았을 때, 느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초등학교 궁금하네. 4학년 때부터. 이거 봐, 달라 남달라. 아니에요. 참한 애들은 어렸을 때 출발했어. 난 23살에 술 먹고 들어갔어. 교회. 저희는 뜨겁지가 못하고 늘 그냥 미지근하게 했죠. 그게 좋더라고요. 뜨겁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절박해. 정말 똥줄이 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저는 저 삶에 만족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구나. 아니 어떤 계기로? 보통 모태신앙 아니면은 좀 나중인데 초등학교 4학년도 애매하지 않아요, 좀? 친구 손에 이끌려?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인데 그냥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그 당시 다행인 게 그 교회에서 되게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디모데 제자훈련이라 그래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그때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재미있고 성경 공부도 재미있고 또 새벽 기도도 같이 뜨겁게 하고 초등학교 때? 네. 이봐 필요해. 영적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근데 그렇게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살면서의 그 방향이나 아니면 그 기준이 생기기는 영향이 하더라고요. 되죠. 영향력이 많이 있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의 신앙생활이 네. 여배우로서의 지금 긴 호흡으로 활동하는데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했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PD님들이 너는 성격이 이러면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모 감독님 너는 좀 연애를 좀 하고 와라.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의 이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제 가정이 가장 큰 그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너는 생활 연기자밖에 안 된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 사이에선 생활 연기자라는 그 얘기를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용하고 비슷한 게 그 사실 생활 연기자는 저는 참 높이 삽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무한전한 삶을 살면서. 그러나 이제 아티스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되게 좀 안주하는 하대한- 느낌으로 쓰이는 표현이고는 네, 하죠. 그쵸, 그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그죠? 아니었는데 어릴 때는 그 말은 솔직히 상처긴 했고 싫기는 어렸을 했는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또 많을 때니까. 그쵸. 근데 지금 돌아보면 잘 선택을 그래, 했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생각이- 기준으로 잘 선택해서 네.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믿진 않으시겠지만 이현경 씨랑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이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믿어줘서 고마워요. 니네들은 다 안 믿어요. 진짜 나 상처 많이 받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비슷한 지적을 받았을 때 판단이 달랐어요. 저는 예? 한 잔 주십시오. 아니 근데 변해보겠습니다. 어디 놀아볼까? 이게 무슨 그래 결심했어 옛날 그 오라프로 같아. 판단에 따라서 나는 너무 많은 길 돌아오고 근데 뭐 어떤 길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그 판단 안에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우리 신앙에는 좀 기복이라는 게 네. 살짝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성령이 제대로 이렇게 체험되고 뭔가 뜨거워진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어른이 돼서? 어른이 돼서 두 번이 두 번. 있었는데 네, 한 언제, 번은 언제? 대학교 때 약간 저의 일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흔들렸었어요. 왜냐면 예전이라는 제가 원치 않은 대학을 가서 해보니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모든 게 그냥 아니, 성격이 안 맞지. 딱 봤을 때 그 당시 예전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거칠거칠하죠. 네. 무슨 과였죠? 무용과. 무용과. 네, 네, 그나마 네. 무용과면 아, 연극과가 정말 셌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원하는 대학의 색깔하고 그치, 너무 그치. 다른 그 무용의 거기에 이제 꽁꽁 사로잡혀 있을 때인데 뭐가 보이겠어. 네. 그죠?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무용을 하다 보니까 서클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예음회와 예음회? 학교의 오랜만에. 방송 저는 그 학교 방송반. 출신은 아닌데 예. 네 아니시죠. 다 사방천지의 그 학교 다, 출신들이 맞아요. 제 지인입니다. 그때 표인봉 예,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저기 오디션을 뭐 신동엽 보셨었고. 씨도 그렇고 뭐다 그쪽. 거기. 예음회. 네, 그래서 예음회와 학교 방송반 두 서클을 이제 오디션을 봤어요. 예음회는 떨어지고 네. 이제 방송반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아나운서 파트에서 연기를 하는데 성우에 대한 네. 제가 모르는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우 워크숍을 하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여태 그냥 내가 열심히 했었으니까 성우 다른 일을 해봐야지 하고 성우의 꿈을 또 가졌었어요. 성우도 대학 연기니까. 시절에. 예, 진짜. 라디오 연기. 매력 있죠. 네. 그랬는데 또 제가 생각한 그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한 분이 SBS 처음 개국을 할 때 스타와 만나요라는 MC를 공채 아닌 특채로 한다고. 스타와 만나요.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이런 옛날 사람 같이 만나서 너무 좋다. 스타 만나요. 네. 언제적 이름인가. 그게 원래 기억나요. 데뷔였어요. 그래요? 예, 그때 근데 지금도 이제 방역과의 그 친구들이 그 선배를 원망을 하는 게 방역과의 친구들을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무용과인 저를 추천을 하셔갖고 제가 오디션을 본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의 그 과 생활이 적응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너무 싫어, 나랑 안 맞아 이러다가 슬쩍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성령 체험을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길 잃어버리셨죠. 가다가 이제 매력 있어. 얘기하다 갑자기 막 의료용사에서 엄마 찾는 눈이 돼 막. 잊어버렸어.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막 성령 체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매력 있네, 매력 있어. 그러다가 이 얘기 해도 되나? 우리. 그 당시 이제 그 서클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로를 가다가 거기 이제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네네. 지금도 있을걸요. 뭐 사주 타로. 카페 같은 타로. 거기를 재미로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는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저와 같은 막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귀도 얇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뭔가 그쪽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앞에 안 보이는 이 길을 막 너무 또렷이 얘기를 해주니까 막 솔깃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 일적인 부분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하면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그러면서 제가 물론 이쪽 일이 주일도 촬영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여동생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밤에 어느 날 저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서 하는데 마귀방언이라고 그게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동생 저한테 같이 기도를 하면서. 진짜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한테 신호를 주신 거였잖아요. 그 계기로 다시 한번 이제 마귀방언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봤는데 네네. 내가 모르는 그 막 나오잖아요, 소리가. 방언이. 근데 그 소리의 입모양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마귀방언은 좀 다른 방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르다는 물론 소리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마귀를 퇴치하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방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분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모르는 능력인데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분별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래서 전 그거를 구별하고 싶었어요. 마귀 방언이라는 게 마귀 퇴치 방언인지 마귀의 방언인지. 마귀의 방언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와 죄성이라는 있었더라고요. 게 젖은 낙엽 같아요, 진짜. 알게 모르게 달라붙어서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스며들어. 네. 그건 뭐 저희도 그 마귀 방언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경각심을 많이 확실하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령 체험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은 이제 한 5년 전이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온누리에서 이제 저희 성경 공부하는 팀이 같이 이제 하자고 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늘 기도를 하고 뭐 은혜의 그 응답을 하고 이런 어떤 체험은 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모를 슬픔과 표현하지 못하는 눈물이 계속 몇 시간이 이렇게 토해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또다시 이거는 그러니까 그 체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내가 내 몸으로 겪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불이 붙은 신앙으로 열심히 또 근데 이제 이르기까지 이게 반복인 게 그렇게 늘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뜨거움이 또 한동안 또 다시 이렇게 또 평안 좀 이렇게 평화가 계속되면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귀가 두려워서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나 또 나태해지면 또 찢을 것 같아 이게 두려워서 또 남편하고 다시 큐티 시작하자 막 또 이러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오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저도 그 큐티 묵상 그리고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이런 개념 자체를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참 드라마틱하고 기복 있게 한 케이스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는 술을 끊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반복하고 또 다시 가고 저한테는 그게 저주의 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이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적인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안 그러면 진짜 쑥쑥 파헤치잖아요, 그쵸. 마귀가. 예. 근데 말씀으로 딱딱딱 무장을 하면 들어오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네. 여동생도 지금 결혼을 네. 하셨고 그 배우자가 또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 강성진 씨. 네.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다 모두가. 제가 소개한 줄 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분야가 그러니까.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오. 네, 그 이러면서도 여동생은 한 번도 언제 만나셨어요? 강성진 씨를 어떻게 어떻게? 해도 되나? 예. 그 이혼 그 나이트에서 드리는 그것도 인연인 게 여동생이 잘 가는 편은 아닌데 친구 생일날 갔다가 1년 후에 1년 후에 또 갔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 어디로 튈 줄 몰라 우리 인생이. 맞아요. 그러니까요. 의외의 장소에서 네. 그것도 자주 가는 분들도 아니니 1년에 네. 한 번 견우직녀처럼 만나신 그렇게 거예요. 만났는데 제 분은 못 알아보고 똑같이 첫눈에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기보다는 모르고 똑같은 감정을 그 1년 후에 또 느낀 거예요. 또 대시를 하신 거예요? 처음엔 대시를 못하고 아. 두 번째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인지는 그 모르고 여자가 그 여자구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용기가 그날 생겼겠죠. 되게 재밌다 여기. 여기 재밌네. 그래서 용기를 냈대요 이번에. 네, 그래서 근데 현영이는 제 여동생은 네. 이제 공인이니까 얼굴을 알고 이제 헤어질 무렵에 사실은 만난 적이 있었다. 똑같이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는 이제 제부가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수첩에 이름을 적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같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운명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겹칠 수는 없다. 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 이 얘기는 안 들어가겠지만 부킹을 해준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 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하이라이트로 편집돼 나갈 수 있는데. 아니, 인연은 어떻게 정말 만날지 모르는 모르잖아요. 것 근데 같아요. 우리는 흔히 막 배우자기도 할 때 막 굉장히 막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를 네.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리스트만 쭉 네. 나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만남이라는 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모르죠. 생길지는 네.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네. 그 다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맞아요. 다음부터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그 이후부터 또 시작이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이 의외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는 많은 희망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갑자기 안 가시던 나이트를 가시겠습니까? 근데 친구 생일에 어쩌다가 가게 돼서 그런 거지. 그 매일 가면 건강만 상하고 몸만 축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재밌는 만남도 있다. 기억하시고 힘내십시오. 근데 남편 되신 분이 이제 한 살 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노래 배우다가 이렇게 네. 뮤지컬 추상미 씨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뮤지컬 네.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상미도 옴싹옴싹 캐스팅을 네. 해오시더라고. 상미는 공연을 하다가 만나고 네, 거기도 약간 이렇게 조언을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다가, 뮤지컬계 적응을 좀 하려고. 네. 그러다가 비슷하세요? 저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결혼은 제 인생에서 왜냐면 동생들과 언니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 없어. 현실을 눈 떠. 라고 그런 말 얘기를. 너무 슬퍼. 그쵸. 근데 저를 보면 그런 사람이면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고 결혼을 좀 더 그때가 이제 정년기를 훌쩍 넘겨서 어떻게든 결혼은 하긴 해야 되는데에서 그냥 내려놓자 하고는 그러면 다른 곳에 좀 시선을 돌려볼까. 그러니까 늘 또 이제 드라마를 하다가 무용도 전공했고 노래도 솔직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았어요. 노래 시험에.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 표현. 100점. 노래 100점. 노래 100점이 100점 만점 없거든요. 실기 시험 100점은 없는 게. 귀엽다. 나는 무슨 대단한 이력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합창대회 뭐 소프라노 100점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다. 상큼하다. 우리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이현경 씨. 아니 그거 맞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잘했네.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하고자 하는 이제 작품의 오디션을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점인데 왜 안 돼? 왜? 내가 못해? 라고 물어보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같이 간 실장이 네.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 그래? 그랬죠. 근데 뮤지컬 오디션은 워낙 또 다르더라고. 당락이 워낙 자주 그러니까 있잖아요. 빈번하게. 남편을 만나서 이제 레슨을 받고 나서부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왜? 이거 그쪽 프로의 세계와 내가 노래한다는 이 노래랑 차원이다. 난 100점. 날 떨어뜨려. 남편은 맞아요. 뭐래요? 이영경 씨 노래를 듣고 나서 남편이 코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감정을. 그러니까 연애 때 이제 처음에 레슨할 때는 소감을. 아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그러면서 훈련하시면 얼굴이 돼요. 예쁘네요. 하는 뜻이었지. 다들 뭐 그런 식이야. 하고 희한하게 연기해 이러고 결혼하고 나서 표현을 더 못하고 서툴러 하는 게 좀 이제 우리나라 네. 남성분들의 좀 매력 아닌 매력인 것 같아. 그죠? 네, 그게 그쵸. 이제 뭐 관심이 떠나고 사랑이 식어서 뭐 이런 그건 것보다는 아닌데, 더 쑥스러워진다 봐요.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하듯이 그런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맞아. 못하거든요. 전혀 근데 못하세요. 네, 그렇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네. 조금 더 쑥스러워하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림이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안심이 된다라는 네. 그런 커플 중에 또 한 커플인데 네. 함께 동역해서 또 사역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주 안에서? 뭐 일단 더- 방송 활동은 기본적으로 예, 꾸준히 예. 더 많이 할 거지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비전이 뭘까? 그렇죠, 비전. 근데 정말 큰 비전을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 비하면 참 부끄럽지만 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다 사람마다의 그럼요. 이 달라요.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비전 그거를 어느 날 남편과 나누면서 생각한 거 일단은 주님 안에서의 가정에서 올바르게 아이 양육을 하는 거에 더불어 그죠, 그게. 예, 그게 양육 가장 크죠. 기본이고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아이와 같은 그 또래의 또 아이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예. 아이들의 정서. 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이 하람이라고. 하람이? 예. 하나님의 네, 사람. 사람. 예. 하람이 네. 예쁘다. 몇 살? 지금 올해 5살 됐어요. 5살 아들이 좀 파이팅이 넘치죠? 좀 체력적으로 왜 어릴 때 아이를 낳으면 좋다라는 게 너무 잘 낳았어요. 임신 네네. 기간도 정말 이틀 전까지 운전하고 출산했을 때 나이가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네. 많은 분들께 희망을 좀 드려야 됩니다. 희망을 드리려고 네네. 제가 38에 남편을 만나서 네네. 39에 결혼해서 네. 40에 아이를 갖고 41에 낳았어요. 41입니다. 여러분 41.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41 출산 네. 가능합니다. 45까지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유산 한번 했어요. 그래요. 결혼 6개월 때 그때는 제 몸을 챙기지 않고 쉬는 때니까 제 패턴보다는 남편 위주로 해서 잠자는 패턴도 다르고 하잖아요. 늘 네. 피곤한 거예요. 네네네. 유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구나. 먼저 챙겨라 하고는 6개월을 제가 운동도 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 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네. 사라 얘기를 쓰신 데는 맞아요. 이유가 예. 있습니다. 노산에 대한 파이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맞아. 지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산이 아이가 뭐 아플 수도 있고 지능이 뭐 또 덜 리스크를 막 얘기하잖아요. 많잖아요. 저희 엄마가 네. 저에 대한 자랑을 안 하시던 분이 네. 딱 하나. 나이 들어 아이를 낳아도 너무 건강하고 너무 똑똑하고. 아니 우리 올케 언니도 이제 올케도 뭐 좀 늦은 나이 출산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네. 않은데 30대 후반 거의 막바지 38인가 9에 출산했을 때 아이가 그 노산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딸인데 아이가 날아다녀요. 네. 발을 이렇게 땅에 안 대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휙 지나가면 애가 뛰어나요. 와, 에너지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 노산이 이게 아기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맞아. 엄마들이 힘듭니다. 키우는 게. 예, 엄마들이 키우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양육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그게 좋은 네, 이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래서 어릴 때 아이를 케어하면 에너지가 다르구나 하다가도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네. 엄마의 도움도 받고 남편의 도움도 받고 네.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의 이 양육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아이의 정서에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한 엄마와 너그러운 할머니와 또 아빠와의 어떤 관계가 엄마가 다 케어가 되버리면 아빠의 관계가 또 좀 멀어질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골고루 조금 이렇게 예. 분산이 돼줘야 분산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하니까. 아니 그래야지 네. 서로 편해. 편해요. 너무 엄마만 찾아도 힘들어. 맞아요. 돌 때 네. 대부분 엄마들이 병이 나더라고요. 5시간을 안고. 엄마가 붙드니까 집에서는 고맙네. 저를 찾는데 네. 나가면 아빠만 찾으니까. 효자네. 아빠 팔이. 예, 네. 그래요. 아니 확실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공평하게. 아, 네. 그 다행인 게 네, 그럼요. 저희 엄마가 잔소리가 엄청 좀 엄마들은 힘들어요. 원래 정말 저희 엄마 힘든데 감사한 게 우리 아이는 할머니의 잔소리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그리고 할머니를 나가요. 예, 한 끼로?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할머니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 잔소리 힘들어하면 제가 힘들 텐데 그렇죠. 그게 잘 맞아서 너무 또 감사하고. 약간 이영경 씨 닮은 것 같은데. 아니 언니. 되게 얘기해.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아니 네. 기도 제목 좀 같이 나눠요. 기도요? 제가 이제 함께 네. 중보를 할 텐데 예, 어떤 그러니까 기도 제목? 새해를 맞으면서 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면서 딱 만 3세까지는 네. 케어를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 직업이라는 게 일이 들어오면 안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한 게 그 기간 동안 남편한테는 더 부어주시고 저를 아이와의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끔 예. 이제 숨통 트이게 잠깐 일하고 오라 예. 하시고 그러면서 그 이제 지휘를 다 해주시죠. 예. 그러면서 연초가 되면서 그럼 올해는 이제 좀 일을 조금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아까 사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둘째? 둘째를 왜냐하면 일은 저는 평생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아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 네네. 지금 보니까 또 아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동생 싫다고 그러던 아이가 올해 들어서면서 자기가 동생이 있으면 잘 보살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도전 해보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네네. 그냥 주시는 대로 뭐 그렇다 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시기에 선택해서 네. 잘 주실 거라고 또 네. 올리셨군요. 네. 그래서 어느 맡기시고. 부분이든 주시면 감사히. 아, 오늘 있잖아요. 이영경 씨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 사람이랑 최소한 1시간 이상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 내가 못 봤던 부분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늘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구멍이 많죠. 여러 가지. 진짜 매력 있는 구멍이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100점이었어요. 정말 아, 진짜 너무 재밌고 유쾌한 시간이었는데 약간 이영경 씨 나중에 시트콤 같은 데서요. 되게 예쁘고 착하고 너무 선하게 상처 입히는 역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성격하고 좀 상반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아주 흥미진진한 캐릭터가 막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좀 기대하고 네. 들뜬 마음으로 저도 네. 중보할게요. 네. 어디서든 지금 이 모습으로 네. 하나님의 딸로 반짝반짝 빛나시길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아니, 잘 받아주시고. 저희도 모두 아, 네. 오늘 우리 토크쇼는 네. 100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하나 하실래요?